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아입니다. 오늘도 백성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0년 이상 그 고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 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몇 말씀 더 듣고 싶은데요. 그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갑자기 옛날에 C섹션이 늘어나듯이 부인과에 갑자기 치질이 수술량이 확 많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치질이 있었고 현대도 있었고, 근데 현대는 좀 더 늘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뭐 몇 배나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치질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데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 시청자들에게 치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치질에 대한 좀 오해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치질이라는 것은 해부학적인 용어로 원래 존재하는 조직인데 치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병은 아닙니다. 병이 있다는 것은 치질이 비가역적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와 붓거나 출혈이 계속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정상적인 치질도 항문이 굵은 변이 나오면 늘어났다가 이제 평소에 닫기가 있으면 쭈글쭈글하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쭈글쭈글하다고 수술해달라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치질은 해부학적인 용어로 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치질을 병이라고, 치질이 있다고 그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치질이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3등급이라고 있는데, 이게 밖으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밖으로 튀어나와가 붓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질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치질은 병이 아니다. 예, 치질은 병이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기술이다, 신장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저다 무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가 입하에 들어왔다고 이제 선전하는 거 보는데, 치질은 사람이 수술을 얻을 만큼 적절하게 잘라주는 것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신기술이 결정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선전하는 이유가?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현혹되는 이제 그런 게. 근데 단순히 현혹이라보다도 제가 이제 이게 제 혼자 추측입니다만 비급여라 해서 더 많은 돈을 별도로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따로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가 자체는 포괄수가제니까요. 포괄로 돼 있어요? 예. 뭘 쓰는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치질 수술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등급 이상이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돌출되고 붓는 경우에만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 조절을 한다든지, 대변을 좀 오랫동안 시간을 좀 줄여준다든지, 뭐 좌욕을 좀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고무결찰술이라고 있습니다. 고무결찰술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고무결찰술이 굉장히 저는 이제 외래에 있을 때 재밌게, 그거는 외래에서 직접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2, 3분 만에 그냥 치질을 줄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장비가 없어요. 시중에 다 돌아봐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려도 이게 없습니다. 그 돈을 얼마 받으세요? 의료보험으로 내줄 때? 저는 그거는 돈은 잘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 정도 낼까요? 그 1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것도 뭐 그러면 환자가 내는 시중에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없어요. 결국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장비가 그걸 잘 안 하니까 장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예, 없어져 추측이 버렸어요. 되거든요. 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그건 이제 환자도 굉장히 이제 고통도 없고 예, 그 말은 결과가 좋다는 이야기. 1분 만에 해결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치질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수술은 잘 없고, 또 치질 수술 요즘 이제 통증 없는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기부를 써가지고 항문 밖에서 직장 하부를 갖다가 원형으로 절개해내는 이제 원형봉합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직장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직장 그건 밑에 점막과 일부 근육을 원형봉합기라는 걸 해가 그럼 길이를 그 직장에 힘이 없을 텐데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나중에 잘못하면 변이 그냥
빠져나올 수 나중에 이제 결국 생각지도 못한 그 지금 이제 인터넷 보면은 통증 없는 수술이라고 해서 원형봉합기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이야기만 적혀 있고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까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 일방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적혀 있는 지금 그걸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돈을 엄청나게 요구하겠구만. 예, 그럼 뭐 기구 하나가 한 3, 40만 원 하죠. 그것도 의료보험이 안 되고 그것도 그러면은 아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포괄수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괄수까지 하면서 아마 따로 더 모르겠습니다. 기구값은 받겠죠. 그건 당연히 뭐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제 수술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아까 고무결찰술 같은 그런 것이고 예. 새로운 기자재가 가지고 뭐 한다는 건 믿지 마라. 결국은 수술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술은 치질은 치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다. 꼭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것이 출혈이 되거나 굉장히 환자가 고통스럽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런 프레파레이션 H나 좌욕이나 이런 거 갖고 도저히 해결 안 될 때 그럴 때도 한 두세 사람 의사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판단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 치질 전문 병원이라고 선전하잖아요. 예.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협회가 있죠. 전문이라고 붙일 전문가가 없죠. 그 치질 전문가가 없고 치질 그 자체는 정상적인 거다 이 말이죠. 예, 치질 해부학적인 용어니까 병은 아닙니다. 저도 그건 몰랐네. 저도 치질은 해부학적 용어가 아니고 질병의 원인이에요. 아, 예. 우리가 헤모로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헤모로이드는 그럼 치질이 아니네요. 정상적인 조직이죠. 스펀지 같은 이제. 근데 의학적으로 헤모로이드 이래가지고 치질을 하나의 질환같이 분류 안 합니까? 헤모로이드인데 그 중에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구나. 제가 외과는 지금 하도 오래된 그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그 얘기했습니다만 수술 많이 했다. 치질 내가 굉장히 많이 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반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술 많이 딱 하는 거는 잘해서 많이 한 건지 많이 해서 많이 한 건지 사실 어떤 이제 병원에 가니까 전국에서 환자 의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숫자가 제일 많다. 그래 그 자랑은 어떻게 보면 자랑인데 그 자랑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자랑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벽에다가 엘리베이터에 확대해가 붙여놨어. 그 이제 정상적인 머리 이렇게 보면 예. 그 뜻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대장암 수술 많이 했다. 또 인공 신장 이식을 많이 했다. 저 같으면 뇌 수술을 많이 했다. 그 말은 그 뇌 질환에 대한 수술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아주 스킬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뛰어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질을 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대치를 하면은 안 해도 될 놈을 많이 이게 된단 그런 말이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뇌의 질환을 안 해도 되는 우리가 하는 경우라는 게 억만 케이스가 있어도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치질은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치질 많이 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안 해도 될 수술 많이 했네. 그게 오히려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말씀 안 하시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못 해드리겠고 제가 그렇죠. 예. 본 게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드물게 저도 치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벌써 제가 미국에서 처음 치질 생긴 게 80년이었으니까 지금 따지면 42년 됐거든요, 만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야, 이게 혹시 암으로 진전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 그 치질이 암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병원에서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한번 했는데 하고 나니 자꾸 따끔따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과장 보고 이거 뭘 했는데 자꾸 아프네 이러니까 자기가 조금 조직이 조금 이상해서 떼냈대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정상 조직인데 미안합니다. 그게 약간 치질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좀
조직이 좀 이상하게 보였겠죠, 내시경에.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선생님 책에 보니까 드물게 그 암하고 치질하고 뭐 상관관계가 있던데요. 예, 제가 그거를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을 이제 방금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치질 증세하고 암 증세가 조금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암의 증세인데 그걸 이제 치질로 생각하고 치질 수술을 받고 나중에 안 나으니까 계속 피가 나오고 하니까 암이 발견된 경우가 진짜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옵니다.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그러면 치질 그 선생님같이 대장하고 직장을 전공을 하는 의사는 그걸 필수로 그건 알아야 될 케이스인데요.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병력을 잘 상세하게 안 하니까. 그 요즘은 참 그게 문제죠. 기계 의존하고 검사하라고 그러고 예. 검사 결과만 보고 맞습니다. 저희들은 뭐 배울 때 다 하면 진찰부터 하고 뭐 타진하고 청력 들어도 보고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어. 참. 그러니까 30분 기다리고 이제 3분 본다는 이게 이 어려움 낮은 어려움 수 같으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는데 기계인데 이게 뭐 그렇게 그냥 완전히 뭐 도떼기 시장이라 그럽니까? 그런 도떼기 시장가가 지금 바글바글 해야 겨우 유지가 될 정도의 우리 종합병 같으면 말이죠. 이제 그런 의료 수가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죠. 나가서 개개인이 개업하면은 뭐 그렇게 하건 저렇게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제 그 종합병원에 다 뭐 50명, 40~50명의 의사가 전문 의사가 모여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도 뭐 다 수백 명이죠. 뭐 병상이 300병상이면 직원 한 500명 좀 되거든요. 그런 사람 모이면 이게 병원이 유지 관리가 어렵다. 코로나 오니까 이제 적자로 이제 허덕허덕 한다. 그 정부에서 이제 지원 안 해주면 뭐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게 참 이 어려움 수가를 빨리 현실화해야 되는 게 이 정부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뭐 가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더 늘릴 수가 의료보험료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더 늘리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지출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혜택을. 그럼 지출을 줄이려고 그러면 우리 의사들한테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의사들이 자기들의 품위를 지키면서 의사로서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쓸데없는 검사, 쓸데없는 수술 안 한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처방을 하면 좀 약국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처방도 확 줄여야죠. 그리고 약국에서도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조제료, 뭐 또 설명료, 뭐 이게 전국에서 그 처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병원에 월요일에 뭐 외래환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개의 처방이 나간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럼 전국 곱하기 얼마나 많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거의 곱하기 30 한 달. 그럼 전국에 있는 약국수 다, 뭐 병원수 다 해보면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은요. 선생님 혹시 OTC라는 거 아세요? 예, 그 외부 처방한. 그렇죠. 그게 뭐 약자냐 하면 over the counter라는 거. over the counter.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OTC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보통 우리가 슈퍼약이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슈퍼에 가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경제는 거의 6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 된 나라가 이 세계 미국, 뭐 호주, 뭐 뉴질랜드, 뭐 영국, 뭐 카나다 이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그런 곳에서는 다 국민들이 슈퍼에 가서 약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의사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처방료 나가죠, 조제료 나가죠, 또 무슨 설명료 나가죠. 그게 전문의약품이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분류가 되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가면 전문의약품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게 타이레놀을 먹을 때는 술 마시지 마라. 간이 혹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레놀은 미국까지 바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뭐 처방, 또 의사도 처방을 이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건강보험의 돈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OTC를 매년 확대해라. 그게 제가 정치하면서 늘 주장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건강보험의 그 지출이 줄고 정말 더 줘야 되면 더 주고. 그리고 지금 소아과도 안 하려고 그런다. 내과도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런다. 흉과외과, 신경외과, 인정외과도 안 하려고 그런다. 의사가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지. 피부과, 뭐 이비인후과, 뭐 방사선과, 지알리아과, 응급 환자 없고 편하게 출퇴근하고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으로 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보험료가 국민들이 내는 거는 거의 한계에 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올리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 이게 지금 의료보험료라는 게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바로 텍스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세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 이거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하듯이 그런 걸 연구해서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대부분의 그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정치 20년 한 그런 경륜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이 지출을 줄여가지고 제대로 해서 앞으로 이 의료가 이렇게 붕괴해 간다. 뭐 길병원에서 뭐 소아과 그 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입원을 받지 않겠다. 그죠? 뭐 또 어딘 데는 뭐 무슨과 무슨 뭐가는 레지던트 신청이 제로다. 대학병원인데도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붕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가 붕괴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병 걸리면 죽으라는 거죠. 대한민국 그런 나라일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이제 우리 약사에도 그렇고 한의사에도 그렇고 우리 의료의 인간의 생명에 관계되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 좀 그걸 바뀌어줘야 되겠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